여러분, 이 소리 들어보셨죠? 깨똑, 깨똑, 깨똑. 하루에도 10번은 듣는 것 같죠? 지옥이 따로 없다, 지옥이. 네, 아마 전 국민의 90%는 쓰고 있을 것 같은 앱의 알람음인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쓰면 이게 문자 메시지를 없앴다고 할 정도죠.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앱의 알람음 얘기를 왜 하느냐? 당연히 오늘 얘기할 신지식 재산권과 관계가 있어서겠죠. 이 앱의 알람음을 여러분이 함부로 쓰다가는 지식재산권에 위배된다는 사실 1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화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소리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소리 상표라는 건데요. 옛날이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작곡가가 열심히 2, 3개월 고민해서 3분 30초짜리 음원 한 개 만들어서 음원 등록하고 그랬는데요. 이건 1초? 오케스트라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창작물이라고 보기엔 작곡가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까진 없었다가 새로 생긴 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딱 보고 들으면 누가 봐도 어느 집애라는 건 알겠는데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아이들이 점점 많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컴퓨터 켜면 딱 나오는 소리. 이건 들으면 누구나 어떤 소린지 알지만 창작물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건 누가 봐도 창작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정보니까 자산이긴 합니다. 어떤 유명 셰프의 레시피. 이것들을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애매하다.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예전에는 크게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누가 봐도 누군가의 재산인데 창작물은 아니고 뭔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즉, 이것들을 지켜주는 법적인 제도가 없으면 누가 갖고 가거나 훔쳐가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이름 붙여서 보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신지식 재산권이란 기존 지식 재산권으로는 보호되지 못하지만 경제적,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 규정된 재산권입니다. 그럼 이 신지식 재산권은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그리고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기타 재산권들인데요. 산업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아이템입니다. 컴퓨터, 핸드폰 등 하드웨어보다는 그 안에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첨단 산업 재산권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반도체 설계나 생명공학 기술 같은 분야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뭐가 필요해요? 백신.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어요. 그럼 이 기술은 누구나 필요한 거니까 모두의 것이다? 절대 아니겠죠. 누군가의 자산이겠죠. 이런 코로나 백신과 같은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은 신지식 재산권 중 첨단 산업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신지식 재산권 중에서도 이 분야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 바뀌고 있는데요. 누구나 알다시피 반도체 기술은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죠. 10년 전 기술이 지금은 낡은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이 처음 나온 1984년 원쥐 시대였지만 3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은 벌써 5G 시대고요. 반도체, 데이터 기술 말고도 요즘 AR, VR 등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재산권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들의 신상 정보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가 써?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정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손에 들어간다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100% 아니 1000%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법으로 정해서 지켜야 하는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새로운 신지식 재산권인데요. 여기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프랜차이징, 지리적 표시, 캐릭터, 인터넷 도메인 네임, 새로운 상표, 색채 상표, 입체 상표, 맛, 소리, 냄새 상표 등등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깨똑, 깨똑아숑 이런 소리 상표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한 유명 편의점은 로고의 색상을 색채 상표로 등록하기까지 했죠.
이 색깔 조합으로는 로고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신지식 재산권의 범위는 무척 넓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까요? 깨똑, 이 소리가 만약에 법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회사에서 무단으로 도용해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SNS 와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똑 알림음인지 다른 알림음인지 구분도 못하고 무조건 클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데 그렇게 무의식 중에 클릭한 것이 피싱 사이트였다면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혼란을 겪게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비단 피해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거 쓰면 그거 정말 기분 어떻겠어요? 와, 욕하고 싶겠죠.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남의 글, 자료,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꼭 한 번씩 저작권 문제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다가오는 미래, 이 신지식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받게 될까요? 특히나 최근 코로나 백신이니 개그맨들의 유행어, 레시피 등등 생각도 못한 분야에서 신지식 재산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모르는 바이오 분야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이 낯설고 어려운 분야도 이 신지식 재산권에 속합니다. 이 중에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보호를 받건 받지 않건 모든 새로운 기술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잘 지키고 보호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름부터가 낯설고도 낯선 이런 신지식 재산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자료를 가져다 쓸 때는 늘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